책을 읽고 나서 금방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글로 딱 정리하고 싶은데 첫 문장 쓰기가 너무 막막했던 경험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구인데요. 큐지북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그 퀴즈북이라는 게 퀘스천 가이드북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뭐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질문이랑 토론, 그러니까 question and discussion, 이걸 통해서 스스로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네네. 통찰, 그걸 얻도록 설계된 질문 가이드북이라고 하고요. 자체 개발한 크리퀘션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질문으로 통찰을 얻는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이 큐지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 효과를 높이고 또 심지어 책 쓰기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지 그 핵심 원리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기억력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이거 뭐 워낙 유명하죠. 학습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면 잊어버리는지. 맞아요. 배운 지 뭐 1시간만 지나도 절반, 하루 뒤에는 70% 이상이 잊는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잊지 않으려면 반복 학습해야 한다. 이걸 되게 강조하죠. 그렇죠. 근데 큐즈북은 여기서 좀 다른 길을 제안해요. 자료에 보면 컨셉 앵커링이라는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개념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머릿속에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연결하고 구조화한다. 네, 이렇게 하면 반복을 딱히 안 해도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심지어 이걸 장기 기억 직선이라고 기존 망각곡선에 완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를 합니다. 와, 장기 기억 직선이요. 망각곡선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정보를 그냥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연결하고 구조화하는 거다. 이 말이죠. 반복 없이 장기 기억이라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와, 학습 방식에 진짜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책 쓰기는요? 이건 또 어떻게 돕는다는 건가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네, 큐지북에 보면 질문이 한 1000개가 넘게 들어있다고 해요. 1000개요? 와, 네, 일단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같은 걸 글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하. 그렇게 답변들이 쌓이면 그걸 이제 모으고 컬렉팅, 또 핵심 개념으로 묶고 앵커링, 다듬고 폴리싱, 뭐 온라인에 올려보고 업로딩, 피드백 받으면서 발전시키고 리피딩, 이런 식으로 총 8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8단계나 단계를 거쳐서 6개월 만에 책을 낸다. 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긴 하네요. 근데 혹시 자료에서 뭐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정말 누구나 쉽게 가능한 건지 이런 언급은 좀 없었나요? 약간 야심찬 목표처럼 들리기도 해서요. 자료는 주로 이제 그 프로세스 자체하고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실제 과정에서는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책 쓰기 과정을 구체적인 질문 답변이랑 단계별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풀어내서 진입 장벽 자체를 좀 낮추려고 시도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좀 막막할 수 있는 과정을 구조화된 질문으로 쭉 이끌어간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기억력 향상과 책 쓰기 지원, 이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 큐지북들이 만들어졌는지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네. 그 예시들이 정말 다양해요. 개인의 결단력을 키우는 큐즈북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 진로와 직업 탐색을 돕는 큐즈북도 있고요. 진로 쪽도 있군요. 네. 그리고 좀 더 인문 종교 분야로 가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나 또 성경의 특정 본문,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 사도신경 이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큐즈북도 있더라고요. 와, 분야가 정말 넓네요. 그렇죠. 개발자는 개발자로 대표라고 하는데 원래 기계공학 전공하시고 현대자동차, GE 이런 다양한 기업 경력을 거쳐서 지금은 크리퀘션 개발자이자 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중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네. 이 모든 큐지북의 어떤 핵심에는 뇌과학 원리를 적용해서 개발했다는 15가지 질문 유형이 있대요. 15가지 질문 유형. 네, 단순히 뭐 정보 기억해내는 걸 넘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또 다르게 가정해보는 이런 다양한 사고 과정을 촉진하도록 설계됐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크리퀘션 개념이랑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이 질문 유형들은 상표권이랑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명시도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퀴즈북이라는 건 질문이라는 도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습한 내용을 그냥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오래 간직하도록 돕고 네. 소위 말하는 그 망각곡산에 약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과정에서 얻은 자기만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책으로까지 엮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정리해 주셨네요. 여러분은 평소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접했을 때 그걸 어떻게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나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좀 구조화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방식이 어쩌면 여러분의 학습이나 생각 정리에 새로운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저는 그 큐지북의 핵심이라는 15가지 질문 유형, 뭐 논리, 공감, 상상, 가정 이런 것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깊이 파고들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 본질을 딱 꿰뚫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15가지 유형 중에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새로운 생각을 확 깨우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